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모의 과도한 간섭은 사랑이 아니라 불안입니다. 충격적이죠? 하지만 이게 현실이에요. 왜 부모들은 자녀를 사랑한다면서 끊임없이 간섭하고 통제하려 할까요? 지금부터 그 숨겨진 심리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는 자녀를 위해 모든 걸 희생했습니다. 먹고 싶은 것도 참고, 하고 싶은 것도 포기하면서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희생이 크면 클수록 기대도 커지거든요.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넌 당연히 성공해야 한다는 거죠. 이런 기대는 점점 압박이 되고 압박은 간섭으로 변합니다. 무슨 옷을 입을지, 누구를 만날지, 어떤 직업을 가질지까지 모든 걸 관여하려 하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요. 하지만 정말 이게 사랑일까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대리만족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신이 이루지 못한 꿈을 자녀를 통해 이루려 합니다. 본인은 대학을 못 갔으니 자녀는 반드시 명문대에 보내야 하고, 본인은 안정적인 직장이 없었으니 자녀는 공무원이나 대기업에 취직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건 자녀의 인생이 아니라 부모 자신의 인생을 다시 사는 겁니다. 자녀는 독립된 인격체가 아니라 부모 꿈의 연장선이 되는 거죠. 실제로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자신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는 부모일수록 자녀에게 더 많이 간섭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통제욕입니다. 부모는 자녀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모든 걸 책임져 왔습니다. 언제 밥을 먹일지, 언제 재울지, 무엇을 입힐지 전부 결정했죠. 이 통제의 습관이 자녀가 성인이 되어도 계속되는 겁니다. 문제는 자녀가 자라면서 독립적인 판단력을 갖추게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부모는 여전히 어린아이 대하듯 합니다. 내가 뭘 알아, 엄마 아빠 말이 맞아 이런 식으로요. 이건 자녀를 믿지 못하는 겁니다. 더 정확히는 자녀가 성장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죠. 세 번째는 불안과 두려움입니다. 이게 가장 큰 이유일 수 있어요. 부모들은 끊임없이 걱정합니다. 자녀가 잘못된 선택을 하면 어쩌나, 나쁜 사람을 만나면 어쩌나, 실패하면 어쩌나 하고요. 이 불안은 과거 경험에서 비롯됩니다. 본인이 젊었을 때 실수했던 기억, 힘들었던 순간들이 자녀에게도 똑같이 일어날까봐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미리 막으려고 합니다. 자녀의 모든 행동을 감시하고 모든 결정에 개입하는 거죠.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이런 과보호가 자녀를 더 위험하게 만듭니다.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하는 능력이 발달하지 못하니까요. 부모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실제로 헬리콥터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의사결정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세대 차이에서 오는 가치관 충돌입니다. 부모 세대는 안정과 보수를 중시했습니다. 좋은 대학, 좋은 직장, 결혼, 내 집 마련 이게 인생의 정답이었죠. 하지만 요즘 세대는 다릅니다. 자유와 행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회사 다니는 것보다 프리랜서로 일하고 싶고, 결혼보다 혼자 사는 게 편하고, 집 사는 것보다 여행 다니는 게 좋은 거예요. 이런 가치관 차이를 부모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녀의 선택을 철없는 행동으로 치부하죠. 나중에 후회할 거야, 세상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 이런 말로 자녀의 꿈을 꺾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변했어요. 과거의 정답이 지금의 정답일 수 없습니다. 다섯 번째는 소유욕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녀를 자신의 소유물로 생각합니다. 내가 낳았고 내가 키웠으니 당연히 내 말을 들어야 한다는 거죠. 이건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라 독립된 인격체입니다. 자신만의 생각과 감정, 꿈과 목표가 있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이걸 인정하지 않으려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내 자식인데 내가 간섭하는 게 뭐가 문제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죠. 이런 소유욕은 자녀의 연애, 결혼, 직업 선택까지 모든 영역에 침투합니다. 심지어 성인이 된 자녀의 휴대폰을 몰래 확인하거나 친구 관계를 조사하는 부모도 있어요. 이건 사랑이 아니라 침해입니다. 명백한 프라이버시 침해죠. 여섯 번째는 외로움입니다. 특히 자녀가 성인이 되어 독립하면서 부모는 큰 공허함을 느낍니다. 지금까지 자녀 중심으로 살아왔는데 갑자기 그 중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부모는 자녀에게 더 매달립니다. 자주 전화하고 자주 만나려 하고 자주 간섭하는 거죠.
나는 내가 보고 싶어서 그러는 건데라고 말하지만 실은 자신의 외로움을 자녀로 채우려는 겁니다. 이건 자녀에게 엄청난 부담이 됩니다. 부모의 감정까지 책임져야 하니까요. 독립하고 싶지만 부모가 외로워할까봐 못 떠나는 자녀들이 많습니다. 이런 관계는 건강하지 않아요. 부모는 자녀 외에도 자신만의 삶과 관계를 가져야 합니다. 7번째는 사회적 압박입니다. 우리 사회는 자녀의 성공을 부모의 성공으로 평가합니다. 저 집 아들은 의사래, 저 집 딸은 대기업 다닌대 이런 식으로요. 반대로 자녀가 실패하면 부모가 욕먹습니다. 이런 사회적 시선 때문에 부모는 더욱 자녀를 통제하려 합니다. 남들 보기에 부끄럽지 않은 자녀로 만들어야 하니까요. 자녀의 행복보다 남의 시선이 더 중요해지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라는 말 뒤에는 이런 두려움이 숨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먼저 부모는 자녀를 믿어야 합니다. 자녀가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다는 걸 인정해야 해요.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성장입니다. 실수 없이는 배울 수 없거든요. 둘째, 부모 자신의 삶을 찾아야 합니다. 자녀가 인생의 전부가 되면 안 돼요. 자신만의 취미, 친구, 목표를 가져야 합니다. 마침표 그래야 자녀에게 덜 집착하게 됩니다. 셋째, 경계를 존중해야 합니다. 자녀가 원하지 않는 간섭은 하지 말아야 해요. 물어보지 않은 조언은 잔소리일 뿐입니다. 자녀가 도움을 요청할 때만 도와주세요. 넷째, 소통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명령과 지시가 아니라 대화와 공감으로 접근해야 해요. 이렇게 해가 아니라 내 생각은 어때? 라고 물어보는 거죠. 마지막으로 부모도 자녀에게 사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잘못된 간섭을 했다면 인정하고 미안하다고 말하세요. 이게 진정한 성숙함입니다. 사랑과 간섭은 다릅니다. 사랑은 자유를 주는 것이고 간섭은 자유를 빼앗는 거예요. 진정으로 자녀를 사랑한다면 놓아줄 수 있어야 합니다. 자녀의 선택을 존중하고 그 결과를 함께 지켜봐주는 게 진짜 사랑이에요. 부모의 역할은 자녀를 통제하는 게 아니라 응원하는 겁니다. 옆에서 지켜보다가 넘어지면 일으켜주고 다시 걸을 수 있도록 격려해주는 거죠. 이게 건강한 부모-자녀 관계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부모님들께 말씀드립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자녀를 숨 막히게 하고 있진 않은지 돌아보세요. 진정한 사랑은 자유 속에서 꽃핍니다. 자녀를 믿고 놓아주세요. 그게 가장 큰 사랑입니다. 마침표.